예,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차 원 배열, 그 다음 2차 포인터, 2차 식에 대한 표기법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 시작부터 복병에 걸려서 문자열 처리하는 거 하느라 1시간이 지나갔네요. 이제 지금부터 2차 배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배열.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나 2차 포인터나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기계어는 1차만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럼 C 언어가 어떻게 2차식을 제공하느냐? 2차식은 그냥 방정식 이용하는 겁니다. 2차원 배열은. 우리 방정식이 뭐예요? 1차 방정식이 어떻게 쓰는 거죠? 1차 방정식.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죠? 1차 방정식. 기억 안 나세요? 이 사람들이.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1차 방정식 모르면 큰일인데 이거. 1차 방정식은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은 그 네이버 치시면 나와요. 이게 그 1차 방정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있죠. 이렇게 직선 그어지는 거. 직선 그어지는 거. 이게 요 공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할 때 1차 방정식 되게 많이 써요. 1차 방정식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산수에 가깝거든요. 수학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은. 산수에 가깝습니다. 중1 때 배우잖아요.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 요즘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잘 모르시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그죠? 초딩 때 배운다고 하잖아요. 초딩 때 배우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꼭 해보세요. 공부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많이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왜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고스트 프로그램을 만든다 쳐요. 그러면 여기 패가 이렇게 있어요. 고스트 모르실라나? 뭐 카드든 고스트비든. 그럼 내가 패가 이렇게, 내가 딜러야. 그럼 여기 사용자한테 패를 슉 던지면 패가 여기 있다가 슉 밀려서 이렇게 이쁘게 여기 탁 가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패가 툭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딜러한테서 패가 일로 쭉 이렇게 날아가서 이쁘게 여기 탁 도착하게. 그래 이쁠 거 아니에요. 이게 카드가 쑥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이거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카드가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값 바꿔가면서 y값 찾아서 쭉 이미지를 밀어야지 카드가 밀려가거든요. 그냥 밀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히 직선의 방정식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 뭐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지금 하면 알게 됩니다. 지금 하면 알게 돼요. 지금 하면 알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봐요. 소리랑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6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요. 6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보통 6개의 데이터의 그룹을,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 데이터가 6개 있다고 하면 배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1바이트 데이터가 6개 있다. 캐릭터, 데이터, 6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대답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 터지고 또 어디 갔나 싶어서, 또 빵 먹으러 갔나 싶어서 순간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메모리에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3개가 될 거고, 여기, 이렇게 6개. 그죠?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식인 거예요. 1차 배열이라고 부르고, 1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쓴 걸 1차원 배열. 1차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차원이 한 개라는 뜻이고요. 차원이 한 개라는 것은 축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즉, 이 한 개의 축밖에 없는 거지. X축.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하면
각각의 값을 쓸 수 있는 게 1차원이라는 뜻입니다. 1차원 배열. 그러면 2차원 배열은 뭘까요? 의미가? 축이 두 개 있다는 게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이죠. 2차원. 축이 두 개 있다. 축이 두 개 있다는 뜻은 뭐냐면 X축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Y축도 있다. 즉, 두 개를 가지고 그룹을 표현하는 것이 2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나열되겠어요? 얘는 선처럼 데이터가 나열되지만 2차원은 면으로 온 데이터가 나열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되는 게 2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근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축이 하나니까 요 번호 한 개만 갖고 접근을 하는데 2차원은 이렇게 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값이 두 개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0, 1, 2, 0, 1, 2라고 치면 여기 값은 얼마겠어요? 1과 1이니까 1,1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1,2일 수도 있고 2,1일 수도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뭘 먼저 적어요? 수학은 X축부터 먼저 적잖아요. X축을 먼저 적기 때문에 요 같으면 2,1이 되는 거지. 수학에서는 2,1. 그죠? 근데 컴퓨터는 재밌는 게 이걸 2,1이라고 안 적고 1,2라고 적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1이라고 2라고 할게요. 얘는 여기다가 2에 3 요렇게 갈로를 두 개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2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 배열. 즉 1차원 배열은 대갈로 기어있는 항목 지정 연산자거든요. 항목 지정 연산자를 한 개만 적는 거고요. 2차원 배열은 두 개 적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축이 하나인데 얘는 축이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적는 거죠. XY를 이렇게. 이게 XY가 될 수도 있고 YX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C 언어에서는 YX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X, 좌표를 쓸 때 X, Y로 쓰는데 그래픽 그릴 때도 X, Y로 적는데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YX로 보통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Y 항목이고 여기가 X 항목인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는 아까 1바이트짜리 6개 있는 거잖아요. 예?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얘 괄호가 어디에 붙었겠어요? 이거 괄호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괄호가 이게 우선입니다. 요게 우선입니다. 앞쪽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뭔가가 두 개짜리가 있다라는 거지. 두 개짜리가 있어요. 뭔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각각 세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모양이 좀 이상하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각각 세 개씩 있는 거지. 요게 지금 이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Y고요. 요게 X인 거지. 그럼 여기는 0, 1, 2고 얘는 0,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 그룹이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그룹이 두 개 있고 그 각 그룹은 또 세 개짜리 항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그룹이 있고 그 안에 각각 세 개씩 항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면 그룹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어떤 그룹이 두 개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 그룹에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를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데이터 얘가 0이고 데이터 2에 0이고요. 얘가 데이터 2에 1인 거지. 이 각각의 그룹을 의미하는 게 데이터 0 그룹이 이걸 말하는 거고 데이터 1 그룹이 데이터 2의 1 그룹이 이름 너무 어렵다 이거. 그냥 AB로 할게요. 이 숫자랑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헷갈리죠 여러분도. 안 헷갈려요? 설명하는데 너무 헷갈려요 제가. 헷갈리는 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냥 AB로 할게요 편하게. 예?
이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거 설명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룹이 두 개 있다라는 거야. 자긴 잘 모르는데 그룹이 두 개 있어. 그룹이 두 개 있는데 이 각각의 그룹을 명칭을 말할 때 이 첫 번째 그룹이 B0인 거고요. 아유 편하다. 얘는 B의 1인 거지. 그쵸? 그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뒤에 뭐야? 3이 또 있잖아.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여기 안에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요거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B0이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죠? B0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가 0, 1, 2잖아요. 그럼 이 항목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B0에 어떻게?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B0에 2. 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요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건 좀 애매하다. 아, 요걸 쓰자. 요거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B1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0, 1, 2니까 X도 1이니까 B1에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2차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에 그룹이 있는 거지. 배열 자체가 메모리 그룹을 다루는 건데 이 그룹에 그룹이 있는 게 2차 배열이라고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 두 개를 묶어 놓은 게 2차원 배열인 거지. 그렇죠. 2차 행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행렬 배열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열을 이야기할 때 곱셈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1 곱하기 6인 거잖아요. 이게 1이고 얘가 6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자기 크기인 거예요. 얘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얘도 6이고 결국은 얘랑 메모리 구조는 같은 거지. 사이즈가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A 배열이랑 B 배열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논리적인 거지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배열과 이 배열이 실제 메모리가 둘이 똑같아요. A도 메모리 구조가요. 이렇게 잡히고요. 6바이트가 잡힐 거 아니에요. A가 이렇게 잡히고요. 그럼 재밌는 건 B는 어떻게 잡힐 것 같아요? B도 똑같이 이렇게 메모리가 잡힙니다. 6개가. 똑같이 잡혀요, 둘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B는 A는 이 전체를 구획할 때 0, 1, 2, 3, 4, 5까지 이렇게 값을 가지는데 B는 이거를 요게 B0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를 B1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세 번에서 번호를 0, 1, 2, 0, 1, 2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나누겠어요? 관리를 더 편하고 하고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 간다고 치고요. 중학생이야. 중학생인데 중학생 1학년을 그냥 한 반으로 해도 되잖아요. 1학년 일반에서 한 반으로 다 해도 되잖아. 굳이 두 반으로 할 게 뭐 있어? 한 반으로 해도 되지. 그쵸? 근데 한 반에 인원이 막 몇백 명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냥 한 반에 다 때려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012, 012 다시 나온다는 뭐야? 분반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세분백수를 다시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 쓰는 것이 2차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2차식이 왜 필요해? 2차식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실제 쓰는 데이터에 2차식이 되게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바둑판 보시죠. 바둑판 이게 2차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둑판에 내가 돌을 놓으면 그게 어디 놓였는지 내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바둑판 여기 돌을 놨다면 이게 뭐예요? Y쪽으로 0, 1, 2, 3이니까 3,1 위치에 지금 Y부터 나왔을 때 3,1 위치에 지금 돌이 놓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차식으로도 프로그램이 다 가능하고 실제로 1차식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2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그냥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 원하기 때문에 이런 2차식 표현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들 편하라고. 기계는 1차가 편한데 사람은 2차가 편하니까 2차를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메모리 근데 잘 보세요. 이 메모리 구조가 지금 동일하죠. 그럼 실제로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는 주소가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같은 위치니까. 만약에 같은 위치를 넣는다면 이거랑 이랑 같은 위치겠죠. 그죠?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기 접근하려면 A에 뭐라고 해야 돼요? A에 0, 1, 2, 3이잖아요. 그쵸?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B에 1에 0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같은 위치인데 표현 방법이 달라요. 1번 그룹에 0번 항목 요렇게 하는 거지. 되셨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실제 메모리로 봤을 때는 자 보세요. X가 0, 1, 2 다음에 다시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0, 1, 2 다음에 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0, 1, 2가 지나고 나면 0이 되면서 Y가 한 카운트 올라가는 거지. 삼진법처럼. 자기가 0, 1, 2 하고 3이 안 나오고 1이 되면서 0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가 하나의 그룹인 거잖아. 결국 Y가 1 증가한다는 건 X의 개수만큼 X의 항목 수만큼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가 1이라는 뜻은 뭐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X를 3개 거쳐 온 거잖아요. 지금 X를 3개 거쳐 와야지 B1이 올 수 있잖아. 그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0 다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Y를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좀 이게 X 개수인 거잖아요. 지금 X 개수. 예? X 개수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계산으로 봤을 때 Y 곱하기 3 더하기 X가 자기 위치가 돼요. Y 곱하기 3 더하기 X. 자 보세요. Y가 지금 1이죠. 1 곱하기 3 X 얼마예요? 0이죠. 더하기 0 하면 이거 얼마예요? 3이죠. 그죠? 이 숫자랑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쓰면 얘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요 위치. B에 1에 2죠. B에 1에 2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예요? A에 5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보세요. B에 1에 2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1 곱하기 3 더하기 2입니다. 여기 X고 여기 Y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거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5랑 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Y가 1 증가하는 것은 X의 개수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폭이.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자, 붙여서 써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6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X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Y야. 근데 실제 메모리는 2차원이 없어요. 1차원인 거지. 그럼 이게 메모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실제 메모리로는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위에 있는 메모리 블럭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 3개에 들어가고요. 위에 있는 메모리 블럭이 밑에 있는 메모리 블록 3개가 연달아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 뒤에 3개의 메모리 블럭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요거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다음이 지금 뭐야? 얘거든. 메모리적으로 봤을 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요게 얼마예요? 요거 위치가 B로 표현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위치가 얼마예요? B에 0에 2죠. 그렇잖아요. B에 0에 2잖아요. 이 위치가. 안 들리세요? 그죠? 그러면 B에 0에 3이 있겠어요? 없죠. B에 0에 3이 어딨어? 여기 없잖아요. 여기 B에 3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죠. 근데 에러가 안 나요. 이거 에러 안 나요. 여기 5 대입하라고 하면 어디 5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 5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거 에러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냥 산술식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이거를. 이 아까 수식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지금 3개 있는 거니까 0 곱하기 어떻게? 0 곱하기 x 개수 3개잖아. 더하기 x 현재 위치가 3이잖아. 이거 얼마 나와? 3 나오거든. 그럼 어디야? 0, 1, 2, 3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5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시언어 문법에서 2차원 배열은 거짓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 명령어로는.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1차식 이용해서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용자가 배열을 적었는데 캐릭터 뭐서 뭐 C에 그죠? C에 만약에 M의 N개라고 칩시다. M의 N개 MN 영어로 M의 N개라고 썼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M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산 계산할 때 이 M 쓰던가요? 안 쓰죠. 뭘 써요? 요 놈만 쓰잖아요. 뒤에 있는 X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 X 개수를 알아야지 공식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갖고 컴파일러가 무슨 공식을 만들어 버리냐면 Y에 쓰는 요게 쓰는 게 Y고 요게 쓰는 게 X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Y 곱하기 N 더하기 X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1차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컴파일러는 이런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C 배열 쓸 때 C에 만약에 3에 2에다가 5를 넣겠다라는 이런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공식을 쓰면 여기다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요게 Y고 요게 X니까 값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Y가 3이잖아요. 3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얼마 되는 거예요? X가 2잖아요. 2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다가 5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가 1차식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배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술식 갖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 배열에다가 다 1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A에다가 다 1을 넣고 싶다. 그냥 의지력을 가지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넷,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되지. 많으면 이 집 못하잖아요. 이게 한 1000 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문 갖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하나만 1 들어가고 뒤에 다 0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생략하면 뒤에 다 0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돼요? A에 I에다가 아이고 1 넣어야 되는구나. 1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배열 B 볼까요? B 보면 B에다가 내가 다 1 넣고 싶어. B에다 다 1 넣고 싶어. 그럼 정석대로 한다면 요게 Y고 요게 X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요게 Y고 요게 X입니다. 반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일단 Y그룹에 0, 1, 2 넣고 그러니까 Y0, B0 있죠. B0 위치에 0, 1,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위치에 0, 1, 2 들어가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값을 봤을 때 여기에 값을 넣는다는 뜻은 그룹이 지금 2개니까 큰 그룹이 2개니까 그룹에 또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0 그룹에 0, 1, 2 항목에 각각 1, 1, 1 넣고 B1 그룹에 가서 0, 1, 2 항목에 1, 1, 1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봤을 때, 즉 어디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쪽 항목에 먼저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반복문을 구성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쪽을 Y로 잡아주고요. Y는 2개만 돌잖아요. 그죠? Y가 2개밖에 없으니까 Y 플러스 플러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꺾어서 X 그룹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죠? 여기에 Y에 X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지. 괄호 없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괄호 넣어주고 괄호 한번 넣어줘 볼까요? 근데 변수가 지금 B죠. 이거 A가 아니라 B죠. B. 그러니까 1차식은 이렇게 1차원 그러니까 폼은 하나 갖고 표현이 가능하지만 2차식은 지금 인덱스가 2개 있는 거잖아요. B에 그러니까 이걸 2차식이 2차거든. 2차는 지금 2개 있는 거고 1차는 지금 3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쪽 배열이 3번 돌고 바깥쪽 배열은 2번 돌면 2번 큰 그룹이 2번 도는 게 3번 도는 거니까 총 6번 도는 거지. 그냥 똑같더라는 거예요. 6번 도는 거. 그쵸? 3차원 나면 3중 반복이 나오겠죠. 4차 하면 4중 반복.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1차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잘하면, 잘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이해하면 모든 걸 다 1차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했던 y 곱하기 n 더하기 x,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적을게요. y 곱하기 n 더하기 x. 요거 하나만, 1차식 뭐 공부하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n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n은 요거지. 요게 n인 거야. 그럼 이 b 공식은 어떻게 돼? y 곱하기 3 더하기 x인 거야.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 이거 y가 처음에 0이잖아. 그지? 그 0 곱하기 3은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0 될 테니까. 더하기 x니까 x가 1, 2, 3 돌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그룹에 1, 1, 1 들어가지. 그 다음 y가 플러스 플러스에서 이제 1이 되면 y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3 더하기 x가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0, 1, 1로 바뀐 값이니까 얼마 돼? 3, 4, 5 값이 되는 거지. 이 값이. 그러면 두 번째 그룹에, 그죠? 두 번째 그룹에 어떻게 값이 들어가나? 아이고, 값이 여기 1, 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문법인데, 이게 재밌는 게, 쓸 때는 더 어려워요. 1차식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 2차식은 이렇게 써야죠.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이제 문법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문법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쉽게 제공하려고 쉬운 문법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게 결국은 2차식을 좀 편하게 쓰라고 이런 방정식을 이 공식을 숨기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아까 1차 방정식을 모르겠다고 갸우뚱하고 나는 뭐 인문계였네, 뭐 나는 문과였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비전공자들. 비전공자들한테 이거 하면 막 토하고 나 이제 아이씨 때려치워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그렇겠죠?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숨기려고. 요 공식 숨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건 좋아. 그래. 그런데 쓸 때 피 보는 거예요. 더 많이 적고 더 복잡하게 적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이 공식 피하는 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줄 알면 하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요. 이 공식이 이렇게 되면 이 속에 공식이 숨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비효율적인 공식을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공식이 도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은 그냥 이렇게 폼은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썼죠? 그쵸? 근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적는지 아세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래 적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어차피 공식으로 바뀌잖아요. 이 공식으로 바뀌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0 곱하기 3 더하기 i인 거거든. 이건 계속 0이잖아. 0 들어갔으니까 y는. 그지? 그러면 얘만 남잖아요. i만. i가 0에서 지금 6까지 바뀔 거 아니야. 0에서 5까지 바뀌겠지. 그럼 6개 다 0, 1, 2, 3, 4, 5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2차식 써놓고 1차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자기가 좀 알면. 나 2차 이게 중첩 쓰기 귀찮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2차식이라는 건 가짜니까 어차피 공식으로 만들어진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면 저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문법 아니에요? 왜 바보 같은 문법이냐면 매번 한 번 연산할 때마다 쓰지도 않는 0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되거든. 0 곱하기 3 얼마예요? 0이잖아. 그걸 왜 공식을 계산하고 있냐고.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적는 순간 문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알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건 좀 너무하다. 이 0 곱하기 0인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 0 곱하기 3을 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난 2차를 어떻게 해서 2차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2차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난 요거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차피 이게 2차라는 게 가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이거 6바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1바이트씩 이렇게 6개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여기 한 그룹이고 여기 한 그룹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죠? 실제 물리적으로는 6바이트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할 때.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B의 주소를 내가 형변을 왜 했냐면요. B는 2차식인데 포인터 지금 1차 포인터라 서로 차원이 안 맞거든요. 차원이 안 맞아서 내가 강제로 포인터로 바꾸겠다라고 그냥 강제로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2차든 말든 메모리는 어차피 1차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뭐라고 해버리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카운팅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 포로 닫고 이거를 6개 도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사면 0 곱하기 3 안 해도 되지. P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로 쭉 밀고 나갈 테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우리가 표기법 배웠죠. 포인터 표기법을 배열 표기법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거 포인터 표기법으로 적은 거죠. 배열 표기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거 뭐랑 닮았어요 지금? 얘랑 얘가 똑같죠 지금. 변수명만 바뀌었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결국 그래서 2차라는 거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문법 배울 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은 2차식은 그 1차식 그 변환 공식 있죠. 변환 공식.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고. 정석대로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약간 야매로 적을 거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포인트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여기 계속 더하기 i가 들어가고 여기도 더하기 i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포인트 표기로 적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i가 두 번 더해지잖아요. 여기 i가 더해지는 코드가 있고 i 플러스 플러스가 또 있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뭐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를 쓰지 않고 시작 주소, 끝 주소 개념 써가지고 주소를 이동하면서 각각 1을 넣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6바이트의 메모리가 있고 6바이트의 메모리가 있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그죠? 6바이트 메모리 있고 거기에 시작 주소를 이거의 주소를 B의 시작 주소를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그리고 P리밋은 어디겠어요? 여기일까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블럭. 여기 없는 요 블럭이 P리밋인 거예요. 그죠? P리밋이고 그럼 P에 1러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 들어가고 플러스 플러스 한 거잖아요. 1 먼저 들어갑니다. 플러스 플러스 후형이죠. 1이 들어가고 플러스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P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 넣자마자 P는 여기로 이동합니다. 한 개 증가했으니까. 그럼 아직 P가 P리밋까지 못 갔죠? 그죠? 그럼 다시 P에다가 1 넣으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 1이 들어가고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1이 어디로 갑니까? P가 여기로 가겠죠? 그쵸? 아직 리밋까지 못 갔죠? 그럼 1 넣고 가고 1 넣고 가고 1 넣고 가고 1 넣고 그 다음에 이제 P리밋을 만나면 더 이상 못 가니까 while문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거죠. 요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그 코드 보고 이게 변환이 돼야 돼요. 만약 이거 안 되면 저 안 되는데요? 10번 적으세요. 10번 적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익히셔야 돼요. 어렵죠? 자, 어렵다고 했죠? 민기군. 이 G양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10번 적게 만드세요. 요 10번. 10번. 그죠? 그쵸? 근데 뭐요? 10번 적으면서. 그쵸?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적죠? 그래도 100개 적으려면 보니까 적는 거 아니에요? 뭐 스캐너인가요? 스캐너가 아닌 이상 쓰면서 머리가 운동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뇌가 훨씬 좋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의 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이 10번 쓰는데 다르게 쓴다, 다르게 나온다.
그건 신경 안 쓰고 줘서 그런 거니까 한 대 맞아야죠. 그래서 몽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려우시면 그만큼 많이 적으시면 돼요. 이 동영상 지금 녹화가 되었으니까 리와인드 해가면서 세워놓고 어려운 표현들은 10번씩 적으세요.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어려운 건 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어렵다. 이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한 것을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럼 이해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옆 사람한테 말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그래야 한 50% 이해한 겁니다. 자기가 그 내용을. 그러면 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하지 말고 하면 적어 보세요. 적어서 글로 적어서 남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80%에서 90%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쉬운 방법은 옆에 친구가 있으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가 들어보고 오 맞는 말이야. 그럼 내가 한 50% 이해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없어. 그럼 글로 적는 거지. 글로 적어서 이 적은 걸 내가 이걸 설명한 글을 적어서 친구한테 메일로 보내보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친구 보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친구 읽어보고 오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8, 90% 하는 거지. 89%, 8, 90% 자기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깅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블로깅을 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못 적거든요. 설명을 못해요 글로. 그 실제로 블로깅 처음에 하시면 간단한 것도 막 2~3시간 걸려요. 왜 두려움이 있거든. 이게 내가 틀렸을까봐. 그럼 내가 틀린 걸 적으면 쪽팔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 자꾸 찾아봐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다시 하고 또 찾아보고 테스트 해보고 다 확인하거든.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실력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력을 더 증가시키고 하나씩 다 대조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바뀌면 어떻게 되지? 바꿔보고 아 이거 바뀌면 어떻게 되지?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컴파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해는 되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10번. 근데 10번 더 하고 아 그래도 어렵다 또 10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지금 이거는 기본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응용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응용 문법은 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기본 문법은 어차피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C 언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많이 반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단어 배우잖아요. 우리 글 쓰는 거 배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계속 100개 적게 하잖아요.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으라고 하고 하잖아요. 환장하는데 계속 시키잖아요. 왜요? 그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하든 말든 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나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으라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아까 그 매칭되어 있는 분들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 카톡 다 뒤지셔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뭘 어렵다고 하는지 판단해서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매칭된 분들이 그분한테 최소한 10번씩은 시키세요. 김성년 님이 메신저 대화를 뭐야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누가 또 뭐 했구만. 예, 누가 나한테 메신저 대화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좀 지을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죠? 10분까지 되지 않나? 10분까지 하면 되잖아요. 10시 10분까지? 그죠? 자, 좀 마무리 지을게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똑같이 강좌에 있습니다. 2차 이거 변화하는 공식에 대해서 제가
엄청 자세하게 제 동영상 강좌에 되어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어야 될 게 이 차원 변환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차원 변환 공식이라는 게 2차 배열을 1차 배열로 바꾸고 1차 배열을 2차 배열로 바꾸는 그 내용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배열해서 쓰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쓰이니까 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메모리는 1차원이에요. 2차원이 있을 수 없어요. 1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2차원, 3차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변환 공식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그 2차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그냥 수식으로 다 처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하면 배열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2차식을 써야 되는데 1차원 배열로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1차원 배열을 선언했는데 이걸 2차식으로 써야 돼. 이런 형태의 2차식 Y가 2개 있고 X가 3개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배열을 이걸 1차식인데 이거를 내가 2차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이게 A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YX 변수를 갖고 A에 있는 1에서 6까지 0에서 5까지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그거예요. Y 곱하기 3 더하기 X 하면 돼요. 내가 이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2차를 꼭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2차를 왜 선언해?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Y가 3이면 이거 0이면 0이니까 다 필요 없고 0, 1, 2 갈 거고 Y가 1이 되면 3부터 갈 테니까 3, 4, 5 될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요 공식만 이용하면 돼요. 요 공식. 이 두 개 숫자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뒤에 있는 3이 중요해요. 이 3이 여기 쓰일 거니까. 결국은 이 3이 여기에 쓰이는 거지. 여기. 그래서 내가 배열을 이렇게 쓰든 메모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요 공식만 이해하면 굳이 차원식을 안 써도 되고요.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차원 데이터가 많은데 그 차원 데이터들은 다 논리적인 거고 그 논리적인 차원 데이터들을 물리적인 우리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저장하고 싶으면 그거를 배열이나 아니면 차원을 바꿔주는 함수를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메모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직접 변환해서 넣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것 때문에 2차식 배열을 가져와서 쓰고 컴파일러의 힘을 빌리고 내부적으로 쓸데없는 연산 돌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간단한 연산들을 할 때 괜히 차원 올려가지고 공식 복잡, 그러니까 루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예, 편하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아니라 단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 오늘 진도 나가고 싶은 거에 절반 정도 나갔네요. 예. 담당 아시죠? 10번 시키지 말고요. 물어보고 10번 뒤에 또 모르겠다면 또 10번 시키고 해서 한 2, 30번 시키세요. 이거 산수예요, 산수. 산수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 살면서 산수 많이 안 해봤잖아요. 인간 반복문. 맞아요, 인간 반복문. 원래 많이 반복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해요. 기초가 튼튼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수학 시간이나 산수 시간에 공부 안 한 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공평하잖아요. 그때 안 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메꿔 나가는 거지. 됐죠? 사실 이제 이거를 하고 또 이거 반대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2차식을 1차로 바꾼 걸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쓴 게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공식이 뭐였어요? y 곱하기 n 더하기 x 기억하세요?
그죠? 2차로 나와 있는, 우리는 그 수학에서는 x, y인데 우리 배열에서는 y의 x순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쓰고, 이 n은 결국 뭐예요? 이 n은 x 항목의 수죠. 항목수. 그죠? 우리 선언됐을 때 요 값이 n이 된다고 했죠.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이해 잘 안 되시면 어디지? 제 그 배열 2차 배열 2차원 배열 설명하는 데 가면 이것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열심히 보시고, 제가 봤을 때 굳이 그거 안 보더라도 이 영상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꼭 많이 보세요, 여러분. 보리라 믿겠습니다. 저번처럼 안 보시고 이러면 또 제 마음 확상하면 또 목요일까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담당들은 아까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 체크하셔서 꼭 그 반복시키시고요. 아까 인간 반복기라고 한 사람 확실히 반복 많이 시켜서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오게 반복 지겹도록 시키세요. 석한군. 아시겠죠? 달달달달 반복 계속 찌르세요. 하라고. 이거 꼭 머리에 화살 맞은 것 같아. 민기 아까 들었을 거예요. 민기 그 두 후배 여자분들? 아, 같구나. 민기한테 내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은 진도 많이 못 나갔는데, 진도 많이 나간 것보다 오늘 한 이론이 되게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일부러 한 거고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아셔야지 다음번 할 때 더 어려운 걸 할 때 더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 꼭 연습 많이 하세요. 이 루틴은 완전하게 익혀서 오셔야지 다음번에 제가 하는 거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진도가 지금 벌써 9번째 했으니까 보통 때면 끝날 때거든요. 지금 이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또 배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12, 3회차까지 갈 것 같으니까, 예, 네버엔딩 하면 안 되죠. 네버엔딩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꼭 반복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 올 때는 우리 더 웃으면서 재밌게 지금처럼 인간 반복기 있는 거 안 나오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